네, 고등과정 6월 학부모교육 오신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강의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기도 학부모교실로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학업과 은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과정이란 시간 동안에 많은 진로와 또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통해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 또 소명을 통해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학업과 은사 이해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로 진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등과정에 아주 탁월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 이분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라지고 이분을 부르긴 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이문미 선생님 같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12학년 은비반 담임하고 있는 임은비이고요. 영어 과목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또 월요일인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학업과 은사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소명과 진로 진학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오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차를 봐주시면, 네, 넘겨주시면, 네,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고 성경적 교육관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고등과정에서는 또 어떤 소명과 진로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찾아가는 미랄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의 역할은 어떤 모습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옛날에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중등 때 아이들이 너무 공부하기 싫을 때,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다 이제 대답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나름 부모님들마다 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거야.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이 공부는 왜 하는가를 저희들이 같이 기억하고 이 답을 말할 수 있으면 집에 가실 수 있는 걸로 네, 연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 과거에 대한 공부에 대한 감정 어떠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창 시절을 잠시 떠올리시면서 공부는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이었다. 긍정. 또는 아니다, 난 부정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배움의 순간들이 너무 즐거웠고 수업 시간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너무 기뻤고 시험이 오면 너무 기대가 됐다.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긍정적이실 거고 시험이라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심한 경우 검은 것은 글씨고 네, 하얀 것은 종이고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을 텐데 혹시 학창 시절에 나는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컸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 모두 부정적이신 감정이신 건가요? 부정적이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3분, 4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중도이신가요? 네, 저는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네, 긍정적이라고 하기엔 저는 성격이 좀 단순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시험이 끝난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노는 게 제일 좋아 하면서 친구들과 놀고 저도 부정적인 편에 속하면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찾아보면서 듣고는 있었지만 신문 기사로 직접 찾아보면서 많이 놀라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미 서울대학교 의예과반이 초등반부터 이미 개설이 되고 있고 또 영어 유치원이 점점 확대가 돼서 지금은 이전보다도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경기도에 있는 영유가 서울을 넘어섰고, 근데 영유를 보내기 위해서 4세 고시를 보는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 고시에 합격을 해야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4세 고시를 준비하는 한창 여러 가지 자극에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인지적인 기능만 또 암기하는 그 영역만을 강조하는 것을 심하게 표현한다면 아동 학대 수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만 보내면 될 줄 알았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 소에게 우리 아이가 영유 3년 차입니다. 우리 아이 과외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과외까지 구하는 저런 내용들이 맘카페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구나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시간도 정말 많지만 사실 학업 스트레스도 높고 영유 1, 2세대들이 이미 벌써 이제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 유치원 때부터 입시에 압박을 느꼈으며 공부에 흥미를 잃고 번아웃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또 실제로 사교육의 그 기관들이 많은 곳이 강남과 송파 지역에 실제로 아동 심리 발달 센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또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라는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준이 학업 성취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2, 3위 막 이 정도 하거든요. 수학, 과학 영역에서. 그런데 그 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현저하게 성취도의 흥미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저도 놀랐던 것은 2018년에 검사하고 2022년에 검사를 했는데 평균이 다른 나라들의 학업 성취도가 다 떨어졌거든요. 코로나로 인하여. 근데 우리나라만 올라갔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그건 정말 깜짝 놀라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구나라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데 반면에 정서적인 영역은 정말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특히 또래와의 관계 협력에서 거의 26개국 중에 2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에 있어서 협동학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음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성취와 경쟁 중심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등급으로 매겨지는구나.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사람은 원래 성적대로 이렇게 가치를 나누게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학교 또한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넘겨주시면 청소년의 복음화율도 지금 현재 3% 미만으로 준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전도 종족의 그런 퍼센테이지라고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서 미래 세대들의 신앙에 대한 걱정이 사실 지금 기성 세대들의 걱정이 큰데 그 가운데 또 우리 부모로서 우리 선배들로서 우리가 갖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된 삶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목사님께 저희 아이가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조금 수능 볼 때까지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 또 이제 너는 이제 수험생이야. 이제 교회 찬양팀을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예배에 참여하는 준비 시간 교회 행사 조금 안 나가면 안 될까? 이런 메시지들을 또 부모님들께서 이제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돼 있는 가치관을 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청소년들의 한 40% 정도가 나는 꿈이 없어요. 또 청년이 되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만을 봤을 때는 정말 암담하다.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지? 저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들을 미라둘에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생각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희들에게 그래도 반가운 것은 희망은 원래 세상에는 없었고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기쁘게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다음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 자기의 일과 자기의 몫을 확인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또 그의 몫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해야 될 몫을 분명히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재능, 은사,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다음 한번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바이올린도 있고, 네, 비올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클라리넷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 악기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가 됩니다. 각각의 연주자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각각의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빚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른쪽에 레고를 보시면 저도 레고를 보면서 정말 작은 조각 하나가 없을 때, 잘못 끼워졌을 때 만들었던 것을 다 부시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저 레고 조각, 아주 작은 레고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역할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영역을 계속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길을 저희들이 조력자가 되어서 지지를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각각의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선물 받은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칭찬이 정말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는 일어났어, 화장실 혼자 갔어, 어머 숟가락 들었어, 저절로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벌써 이미 4학년이나 된 아이, 아직 4학년 밖에죠. 네, 선배 부모님들 앞에서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칭찬이 정말 확연하게 주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밥 언제 다 먹을 거야? 지금 밥 좀 먹을래? 빨리 물 먹고 빨리 가자. 학교 가야 되거든. 5분 남았어. 5분 후에 밥 치울 거야. 이런 말들이 저의 아침의 일상이 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사실 후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저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자꾸 들었을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구나를 느낄 텐데 자존감이 정말 높은 친구들이 삶의 만족도가 엄청 높다는 것도 이미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언제나 의지하고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회복 탄력성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우리의 부모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성경적 교육관으로서 저희가 진짜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정말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럼 어떻게 살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동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또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풀 것이지,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하지라는 배움의 동기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신앙이란 학문과 동떨어진 것, 신앙은 신앙 영역이고 공부는 공부야 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신앙을 통해서 학문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교사라는 역할을 단순히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제가 비록 목회자의 자녀지만 제가 학창 시절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야 막 이렇게 고백한 적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한 23살에 진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때 정도, 23살에 그때 저희 아빠의 설교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설교하네, 이따 끝나고 뭐 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일반 사람과 비슷한 저의 모습으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교사하고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영어,
뭐 중국어 그냥 도구로서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교사가 돼야겠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진짜 이제 그 과목 자체에 대한 흥미는 그래서 크게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저는 교육학에 더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도와줘야겠다. 안타까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더 좋을 텐데 이걸 더 연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저한테는 어느새 그냥 도구가 아니고 되게 흥미로운 언어로 제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게으른 맹이 lazy bone 뭘까 막 하다가 lazy 게론 보는 뼈인데 뼛속까지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배인가? 어머 재밌지 하고 저 혼자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넨 안 재밌니? 그럼 아이들이 뭐지? 이런 눈으로 저를 보면서 내가 영어가 좋아지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어떤 과목을 가르칠 때 교사가 그 과목에 대한 진짜 사랑이 느껴지면 아이들도 그 과목을 조금 더 흡수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진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타인을 위한 마음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학문을 더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된다는 것을 저도 느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랄둘에서 강조하는 소명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소명이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 매번 주일 설교가 그렇듯이 기억이 안 나듯이 처음이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존재, 행위,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도록 하신다. 내가 가진 것, 나의 행동,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 말이 처음에는 저도 소명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되게 추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금 들으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교사의 발걸음을 저도 시작하면서 저도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고든 스미스란 분은 다음에서 소명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일반 소명,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없으면 다른 소명은 사실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특별한 이 사람에겐 이런 재능이 있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유한 소명이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나 과제, 이것이 일상 소명입니다. 일상 소명은 예를 들어 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 내가 아이를 위해 자전거를 고쳐주는 일, 이런 것들이 일상 소명입니다. 나는 소명인이야. 난 특별한 일을 해야 되거든. 분리수거 따위 할 수 없어. 이런 것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책을 보고 그분이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 것도 우리의 소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고서 저도 놀랐는데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 저는 매우 요리에 뛰어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설거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일상의 소명이구나 느낄 때 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되게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이 반복되면 다시 죄인으로서 돌아와서 언제 다 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소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이들이 이 일반 소명을 먼저 찾기를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이들이 나가야지 그것이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저 1등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하고 떼쓰고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소명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것 없이 우리 아이가 특별한 재능을 갖게 해주세요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욕심, 자녀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소명을 다시금 생각하는 또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명인이 되어서 본 아이들을 보면 또 소명인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소명 있는 삶을 살면 행복한 이유는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네, 나는 소중한 존재고 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래. 옆에 있는 친구를 봐.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제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내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쟤랑 나랑 비교하지 않아. 그런 고민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 못해. 나 이거 잘 못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를 믿어준 부모님이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경쟁의 마인드를 내려놓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짝꿍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가, 나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과정들을 계속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미랄도리 학교에 와서 사실 성장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공부하고 과연 소명은 무엇이지, 저도 아까 보여드린 그 소명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 선생님은 저분이 저 영역이 되게 뛰어나구나. 나는 뭐가 뛰어나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성실히 해 나갈 때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질투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달란트로 저걸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나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는 저를 보면서 미랄들의 교사로서 되게 그 부분이 엄청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해는 방금 말씀드리면서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삶 자체가 소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것, 우리 일상생활이나 회사 다니는 일이 소명이 아니야가 아니고 진짜 모든 일이 다 소명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 것부터 분리수거 하는 일까지 모두 다 소명의 자리이구나. 그리고 소명 있는 일은 정말 큰 영향력 있는 일이야 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다, 그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내가 잘하는 것에 나 중심을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선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소명인데요. 다음을 봐주시면 아이들에게 네가 잘하는 것이 뭐야? 거기에 집중해. 너가 관심 있는 게 뭐야? 이것만 얘기하다면 사실 우리 사람은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때는 이게 좋았는데요, 저 때는 저게 좋은데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직업 그 자체, 그때 관심 있던 흥미, 그것이 소명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동료들, 친구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뭐지,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뭐지, 그 부분과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부분이 무엇이지, 그 부분이 만났을 때 그것이 진짜 참다운 소명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초점이 아닌 나를 먼저 발견한 후에 세상을 그래서 바라보고 하나님 애통하시는 부분을 바라봤을 때 저희가 진정한 소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다음에 10학년, 작년 10학년입니다. 지금은 11학년인데 오늘 거의 11학년 학부모님들이 대거 출석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앞자리는 다 11학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오늘 반모임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11학년이 된 이 미랄이 작년에 소명책을 완성하면서 소명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가 소명인 것 같다. 실제로 소명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등 과정부터 너의 소명은 뭐야? 그럼 안 돼, 소명 없는데요. 소명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올려봐.
심장이 뛰고 있지. 그게 네가 소명인이라는 증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계속 쌓이고 이 소명이라는 자신의 그 소명 수업에서 이 과정들을 정리하고 책으로 만들면서 이 친구는 이 부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부터 이미 소명인이다. 네. 그래서 이 고백을 보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이 소명과 진로를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과정에서 네, 학년별로 이제 글씨가 깨졌네요. 네, 글씨가 깨져서 죄송합니다. 제 건 안 그런데. 네. 여기서는 저희들은 이제 진로에서 방향과 목적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은 세상을 향해 기죽지 않을 방향과 가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초대. 소명교육개발원의 정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고등 과정에서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진로를 찾아갈지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보시면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공부가 예배라고? 어떻게 공부가 예배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도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또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정말 공부를 안 하던 아이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공부법 책도 엄청 많이 내셨고요. 공부는 예배다. 그 책에서는 본인이 이제 크리스천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진 않았지만 이 공부는 예배다 책에서 그 신앙에 대한 간절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학생의 시기는 지금 공부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시기이다. 우리 아이들의 소명이 그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고등과정 들어와서 소명주도 학습 캠프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공부는 예배다. 나의 공부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지금 학생의 자리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펼치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저도 이런 고민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정말 무엇일까? 정말 높은 성적과 대학 입학, 시험 합격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진짜 소명인으로 사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적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어. 왜?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재능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정말 게으른 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재능이 있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무게감이 더 있는 거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어른 돼서 더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걸 소명으로서 사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며 아이들에게 그 다음 TNTQ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T, 대상. 누구를 향해서 N, 필요, 어떤 필요를 T, 방법, 어떤 방법과 내가 가진 어떤 기술과 스킬, 어떤 재능으로 Q, 어떤 가치를 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담사로 일하는 어떤 땡땡땡 친구를 적용해 본다면 대상,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그 아픈 마음과 우울한 마음의 필요를 어떤 기술을 통해서 나의 상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사람들을 회복하고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작업을 우리 미랄대학교 고등과정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쥐어 짜내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짜냈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볼 것은 자녀의 그럼 은사는 우리 아이의 은사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검사들도 있지만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저희 학교에서도 8학년 때 검사를 이미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분석하고 이제 고등과정에서 소명 책자로 또 하는데 아마 이 결과를 다 받아보셨나요? 네, 이미 아마 11학년
네, 현재 12학년 보임들은 다 보셨을 것 같고 10학년은 네, 아직 책자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사지만 따로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다중지능 이론은 우리 인간을 그냥 IQ, EQ 이걸로 단순화해서 분석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8가지 지능이 있는 존재로서 그 중에서 타고난 지능, 강점 지능이 있고 약점 지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지능, 자기이해 지능, 언어 지능, 논리수학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공간 지능, 자연 탐구 지능 이렇게 총 8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네, 다윗은 이 중에 어떤 지능이 강했을까요? 한 3가지만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네, 신체 운동 지능, 음악 지능. 네, 다윗이 골리앗을 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신체 운동 지능이 분명히 뛰어났을 것 같고요. 나 운동 못하는데 오늘은 좀 던져볼까 하다가 던져진 건 아니겠죠. 계속 들에서 짐승들을 잡고 하면서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했었던 것일 테고 또 음악 지능 얘기하셨죠. 네, 다윗의 시편, 음악과 또 시를 쓰신 그 영역들 때문에 네, 음악 지능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들판에서 자연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기 때문에 자연 탐구 지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의 다중지능으로 한번 3가지를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대인관계 지능. 네,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마주하는 대인관계 지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논리 언어 네 바로 나오셨네요.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 네. 우리 바울 목사님이 만든 신학의 그 체계성과 언변, 뛰어난 언변 이런 것들이 정말 바울 목사님이 3가지 그 뛰어난 재능이 되게 드러나시구나. 저희 직접 지금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사람마다 되게 뛰어난 지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네, 손흥민 선수에게 그분이 정말 신체 운동 지능이 엄청 뛰어나실 텐데 그분에게 자 사법고시를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한다면 그분이 정말 기뻐하면서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다중지능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또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를 이제 다음 봐주시면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10학년 어떤 미랄의 지능입니다. 1순위가 공간지능, 2순위가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약점 지능으로는 자연 지능과 자기 성찰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능에 어울리는 이제 직업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물론 여기 있는 것을 이 중에 골라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강점 지능이 있는 영역으로 공부를 하고 나아갈 때 훨씬 아이들이 즐겁게 자신의 최대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년별 다중지능 분포도를 PPT로 하나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 펴주시면 이 이름은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10학년 A미랄, B미랄 막 이렇게 다 했습니다. 10학년 친구들을 보니까 공간 지능이 1순위, 저 위에 있는 게 1순위입니다. 밑에는 2순위인데요. 여기 우리 아이가 어디 있을까, 어떤 지능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간 지능이 1순위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음악 지능이 친구들도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공간을 좋아하는 공간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구나 알아보시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아이의 1순위, 2순위 지능 또 집에 가셔서 나는 이거로 추측했는데 너 뭐였어?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대충 기억을 할 겁니다. 네, 그럼 11학년의 다중지능. 네, 11학년도 공간 지능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이 4명이나 1순위에 있더라고요. 음악 지능이 음악 지능이 제일 많네요. 여기도 6명. 네. 그리고 인간 친화 지능 가장 적지만 여기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12학년 공간 지능 수리
논리 수학지능 저렇게 언어지능 되면 음악지능, 근데 여기도 음악지능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능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보면 더 대화의 통로가 넓혀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고등과정에 들어와서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공부하느라고, 때로는 방에서 안 나오느라고, 친구들과 노느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다 보면 어느새 잔소리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너 오늘 하루 어땠어? 몰라 했을 때 엄마는 이랬는데 아빠는 이랬는데 너는 어땠어? 약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시고 나 다중지능 들었는데 너 혹시 다중지능 네 건 뭐야? 말하면서 물어보면 왜 나한테 웬 관심이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랑 이거였어. 그래서 뭐 이러면서 대화의 시작을 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등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이가 돈독한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미래아이들학교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이걸 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고등과정의 이제 소명과 진로에서 저희가 이제 이 지능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을 또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배움 활동을 통해서 그럼 회복하고 싶은 영역. 아까 아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애통하는 부분과 연결됐을 때 진짜 소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MD 스콜렛, 소논문, 동아리, 자치회, 선택 수업 등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배움 발표회를 통해서 또 소논문 발표회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쌓아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 나가는데요. 실제로 뭐 박물관에 간다거나 맨 오른쪽 사진은 실제 음악 전문가분과 만나서 외부 전문가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멘토링을 받는 사진이고요. 근데 또 여기는 뭐 모여 있는 것은 이제 요리를 만드는 무슨 디저트를 만드는 동아리였는데 이 동아리에서는 이걸 만들어서 고아원에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주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주고 함께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런 사랑을 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후배들에게 이 배움 발표회를 공개해서 후배들이 직접 볼 수 있게도 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점점 연구하다 보니 이 부분 진짜 해야겠네? 아니면 이 부분 나랑 안 맞는구나 조금 수정해볼까 하면서 영역을 조금 확장해보는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교과 배움 쪽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과정에서는 기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계속 이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수업 안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 수업을 할 때 환경 지문 또는 이제 진화론적 시각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지문을 보고 끝이 아니고 환경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영어로 쓰거나 에세이로 발표하는 수업을 또 진행해 보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인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파괴돼 있어. 우리 지금 그냥 이러고 살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각각 수업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협동 발표 과제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가서 사실 아이들은 고등과정 아이들은 사실 거칠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 이 친구를 하기 싫은데 이 친구랑 짝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 다 본인들이 참고 또 견디면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검정고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배움마당 평가 곧 이제 평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학년별로 만나서 저희가 특강처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질문도 받고 또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대학을 우리가 갈 수 있는가 또는 다른 길은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학년에서는 특히 교과 면접, 수능 최저 논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학을 진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제 확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도 이렇게 무감독 평가로 제가 이번에 첫째 마당 배움 마당 평가를 보다가 그냥 아이들이 예뻐 보여서 애들을 시험 보는데 사실 착각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원래 찍으면 제가 방해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문을 무감독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 안 들어가고 대신 문은 열어놓고 있거든요. 찍으면 찰칵 하는 순간 애들이 모두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직하게 시험 보는 모습이 계속 훈련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 학습 습관 만들기로 플래너, 또 삶을 성찰하는 코칭 시간을 통해서 띵동 하면서 단체 카톡방에 계속 오늘 얼마나 공부했습니다 하면서 인증하는 과정들, 또 11학년에서 계속 선생님과 코칭하는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제 후반부로 달려왔는데요. 졸업생들의 진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냥 쓸까 하다가 아쉬움이 있어서 6명의 친구들에게 정말 오랜만에 연락해서 설문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제가 뽑은 6명이기 때문에 잘 대답해 줄 것 같은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보긴 했겠죠. 그렇지만 영역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 또 교과 면접으로 들어간 친구, 대안학교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 논술로 들어간 친구, 정시로 들어간 친구, 예체능으로 들어간 친구, 이렇게 골고루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졸업생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 부르면 좋은데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저 5가지의 질문을 던졌고, 이걸 받고 되게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되게 뭉클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저희 다는 아니지만 제 핸드폰에 이제 숨겨져 있는 몇몇 예쁜 졸업생들의 모습들입니다. 네, 여기 있는 미랄의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네, 살짝 부끄럽지만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랄입니다. 이제부터 6명의 미랄을 만나보실 건데요. 임땡땡 미랄입니다. 이 친구는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이 친구를 생각하면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이 친구는 교과 면접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점수와 면접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한테 미랄들의 졸업생으로서 감사했던 순간이, 본인이 이제 생활하면서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학교에서 배운 신앙과 소명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은 크진 않지만 다양한 시선이 사실 존재하겠죠. 검정고시에 대한.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음 페이지요. 현재 희망하는 꿈은 환경에너지공학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사람. 오늘 이 친구가 고등과정 졸업 전에 면접했던 것들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도 갖고 있는 거 보면서 되게 놀랐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연과 관련된 공학을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에서 품었던 소명과 현재 소명에 동일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다듬어 가고 싶다는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김땡땡 미랄로 여학생인데요.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에 갔습니다. 이 친구는 교과 전형으로 검정고시와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춰서 초등교육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되게 순하고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였어요. 한 번도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는 걸 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배려심, 선생님들한테도 예의가 바른, 또 교육에 대한 관심. 미랄들의 학교에 오기 전에는 일반 학교를 초등까지 다 다녔었는데 아이들이 되게 흥미롭지 않게 학교에서도 즐겁지 않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대요. 자기가 미랄들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김땡명이라는 엄청 좋은 영어 선생님이 계시면서 너무 즐겁게 배울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사의 꿈을 꾸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예배와 기도로 이 신앙의 습관을 갈 수 있었던 점이 정말 감사했고 삶의 동기와 목적을 이제 잡아주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친구들과 약간 학창 시절 경험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친구의 소명은 스스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초등교사가 인기가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실제로 지금 지방부터 입학 그 성적 순위가 정말 3등급, 심한 경우 5등급까지도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서울권들은 커트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인구가 줄어들든 또 다들 기피하는 직업인 아이들을 성장하는 데 돕고 싶어. 그래서 계속 이 비전을 꿈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소명을 되새기면서 이것을 흔들림 없이 교사의 길이 나의 길이다 확신을 하면서 나가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미랄은 남땡땡 미랄입니다. 지금 한동대학교 공연 영상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긍정적이고 날마다 밝아요. 늘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고요. 그리고 엄청 사랑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친구들과도 항상 우리는 평다 패밀리, 평다가 뭐야? 평생 다이어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친구들과 항상 재미있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밝은 친구였는데 대안학교 전형을 미랄두리학교에서 처음으로 준비해서 이때 두 친구들이 같이 한동대를 가게 되었는데 둘이 같이 교환학생도 가고 하더라고요. 그 진한 그 우정의 과정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운 평생의 동료, 기도 동역자를 얻은 거라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덕분에 삶의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또 학교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 대학 생활이 한동대 대학 생활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에 같은 그런 생활인데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 서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학교에서 한 특별한 체험 활동들로 그런 것들을 누린 것이 감사했다. 근데 어려웠던 순간은 경쟁보다는 함께를 배워왔기 때문에 친구를 진짜 누르고 가야 하는 그런 데서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의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꿈은 아트 디렉터라고 합니다. 아트 디렉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꿈은 이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외부에서 또 필요한 스킬들을 배우고 있고 실습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 학창 시절에서 배웠던 소명은 소명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사회에서 나의 직업과 소명을 연결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란 것은 나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합니다. 단순한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요즘 하고 싶은 게 없어 라고 고민한 요즘 저는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 친구입니다. 김땡땡 미랄. 이 친구는 숙명여자대학교 앙트라프러너십 학과입니다. 앙트라프러너십은 이제 이거는 프랑스어로 하는 건데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국제 경영 플러스 사회적 기업이든 기업가 정신을 세우는 그런 학과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정의 구현을 외친 여학생이었습니다. 경찰, 법조인 이런 쪽을 외쳤던 친구고 그래서 리더십도 뛰어나고 열정적인 친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제 저희가 원래 수시에서 논술로 예비 2번으로 붙었었는데 그게 빠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재수를 하여 정시로 나중에 가게 된 친구였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또 그 또한 큰 경험이었다고 하고 이 친구는 제가 이걸 보내줬더니 깜짝 놀랄 표현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있으면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저는 미랄두리 학교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막 이런 표현을 해줘서 언제든 뭐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고 저한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놀라서 열어봤다가 이 내용을 보고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친구가 미랄들의 졸업생으로 생활하며 감사했던 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기준을 확립해 준 것, 공동체성, 성실함,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서 인정받고 있고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랑받는 구성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대학교에 갔더니 예상보다 훨씬 더 타락한 이 사회를 보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깨달은 건데, 저희 졸업생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실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가는 그 길이 이제 청소년 보고마율이 3%인 세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학생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나는 크리스천이야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일 텐데, 그래서 제가 생긴 기도 제목은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이 마음을 품고 가는 우리 졸업생들 되길 위해서 학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희망하는 꿈은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진로로는 저는 신산업기획부서나 법조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이 친구는 미랄두리 학교에서 처음 소명을 문장의 형태로 정의한 이후 단 한 번의 의심도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이 지금까지 그 소명을 붙잡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써줘서, 제가 원래 다 간단하게 만들다가 이거는 간단하게 전달할 수가 없겠다 해서 그냥 복붙하였습니다. 미랄두리 학교에서 정의한 소명은 제가 여러 전공 선택 및 트랙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었고 현재도 변함없이 저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을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전공과는 달리 약간 다른 학과에 입학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공 또한 소명과 완벽히 연결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 말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친구들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친구는 곽땡땡 미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이 친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생기발랄, 비타민,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학창 시절에 이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담으로 대표님, 곽 대표님 막 이러면서 농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원래 대학 자체에 대해서 진학을 사실 고민하기도 했었다가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정시를 통해서 이 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친구를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사실 여러 학과가 있어. 이 중에서 우리 어떻게 고민해볼까? 정시니까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수시가 이제 9월 달에 하고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12월 마지막 날부터 12월 30부터 정시, 1월 달에 행해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놀고 있을 때 혼자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런 학과들이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이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를 쓸게요. 근데 여기 조금 상향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여기야? 지금 좀 안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아? 근데 이 친구는 아니에요. 저는 이 학과를 갈 거예요라고 해서 그때 사실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붙었고, 이 친구가 미랄들의 졸업생으로서 감사했던 순간은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미랄들 학교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었고, 그래서 졸업 후에도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독대안학교 출신을 어렸던 점은 특별히 없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대학에서 오해받거나 종교적 편견을 겪은 적이 있어서 대학교에 이단 활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아까 다른 친구 얘기한 걸 보면서 졸업생들의 신앙의 길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꿈은 삶의 희망과 가능성을 더하는 공간 디자이너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통해 긍정적인 삶을 이끄는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벌써 자격증을 3개나 땄고 올 여름 실내 건축기사 자격증도 취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여러 가지 공간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디자인적인 사고와 해석을 지속적으로 훈련 중이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길에 성실히 열심히 아무 생각 없는 대학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라두리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한다니 되게 놀라운 시각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이 열매가 조금 빨리 드러난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졸업생들에게도 그 씨앗이 분명히 뿌려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지금이든 조금 더 나중이든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던 것, 저도 2014년에 미라두리학교 와서 선생님들과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온순한 온실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 아이들이 약하게 크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했던 것들이 이 수년간의 졸업생을 보면서 확 깨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그렇지 않구나. 나가서 정말 중심을 뿌리 깊게 박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졸업생들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교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학창 시절에 세운 소명과 지금 꿈의 연관성을 보면서 학창 시절에도 이 친구는 모두가 내일이 기대되는 세상을 꿈꿉니다가 자신의 소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힘들어서 내일이 오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 삶에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감사일기, 하늘기록 노트, 목표 설정 노트 등 다양한 디자인 노트를 온라인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지금까지도 판매하고 있는 대표님입니다. 이후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노트 디자인에서 공간 디자인으로 확장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 이제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고자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는 이 소명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만 그런가요? 약간 되게 소름이 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 딸인지 정말 잘 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마지막 친구입니다. 민땡땡 미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전공. 이 친구는 올해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 정말 다재다능함, 연기, 실기 전형을 준비했던 친구인데요.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등록했을 때가 되게 감사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해줬고요. 이 친구도 역시 약간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감대가 살짝 떨어지는 점이 그거 말고는 특히 다른 아쉬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희망하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료, 무대 위에서 예배하는 배우.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20살 초반 친구가 고백할 수 있다니라는, 저는 23살에 이제 겨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희들보다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꿈, 소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현재 레슨도 따로 받고 있고 이제 작품을 준비 중에 있나 봐요. 그래서 작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자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가도 이 정도인데 그래도 저는 소명이라는 단어에 아직도 심장이 뛰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한 우리 미랄들이 생각나실 때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 입장이 아니죠.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교육지원실 옆에 그 졸업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보면 아이들이 졸업생 1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이들의 얼굴과 소명들이 다 적혀 있는데요. 언제 한번 지나가다 보시고 이 친구 이런 소명이 있구나 하면서 보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미라두리 학교의 졸업생들과 이 미라두리 학교의 소명의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기독학교 교사라서 그리고 우리가 기독 학부모라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독 학부모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 우리 옆분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기독 학부모라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저도 기독 학부모이자 기독 교사이고 그래서 미랄두레 학교의 구성원으로 있어서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인데 이 신앙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문화화가 될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위해 구할 것은 우리는 구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진짜 구할 것은 자녀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배움과 동시에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물론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죠.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했대. 뉴스에서 지금 이렇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아이 정말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도 아이를 만나면 너 공부 똑바로 안 할 거야 라는 말들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다시 그 말을 다시 지금 주워 담고 다시금 새롭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너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크기를 진심으로 바래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는 아이가 비록 저보다 이렇게 많이 커질지라도 네, 어른이 될지라도 계속 전하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랄두레 학부모는 기독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가고 우리 아이들이 속도보다는 방향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내 자녀라기보다는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처음에 공부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지 우리 집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공부의 이유 다음에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머무는 곳에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너의 소명이고 공부하는 이유야.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우기 위해서 이거 외우셔야 집에 가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머무는 곳에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너의 소명이고 공부하는 이유야. 네, 그래서 공부의 이유를 물어보시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소명이잖아 하고 네가 잘하는 것과 너의 재능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 그리고 저희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 한번 이제 기지개도 펴주시고 네 몸을 좀 돌려주셔도 되고요. 이제 간단히 마무리 저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김백수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기도하고 네 함께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학교를 이곳에 세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4개가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땅에 수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국 마을에 특별히 미랄두레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너진 이 세상 교육 가운데 구루터기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겨주셨고 또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라는 엄중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 교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학부모 교육이라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육 또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런 학교로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실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학교죠. 그래서 학교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래서 모든 교육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1차 양육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 받은 우리 부모님께서 세상 기준과 방법이 아니고 그런 방법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시고 또 의심해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오직 믿음과 또 말씀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 그리고 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세월이 악합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 또 우리가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육 과정 이위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교육 과정이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의 행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육 과정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또 모든 공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 공동체 그리고 또 뒤에서 섬기시는 우리 부모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기독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 땅 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교회 그 학교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욕망 때문에 우리 학교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의 상황도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그런 우리 학교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세워진 기독 대안학교의 그런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뤄감을 봅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저희들이 무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땅 가운데서 하나님 학교를 세우시고 또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남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들 하나님 오로지 악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며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섬겨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대로 부르심받고 그 부르심대로 소명대로 이 땅을 회복하며 활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도 응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소명을 품고 그 하나님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그런 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이 학교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오로지 주의 뜻대로 저희들이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 가운데서 이 학교 가운데서 함께 임재하시며 함께 동역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학부모를 통해서 우리 교사를 통해서 이 학교가 온전한 주의 학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로지 주께서 하시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교육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비하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각자의 부르심 소명을 따라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저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하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모로 교사로 신앙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삶의 기준이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꿈을 이룬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과정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열정을 다하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안락보다는 시련을, 풍부보다는 궁핍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 과정의 열매들이 금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아보면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남은 교육 과정에도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에 임하는 태도를 훈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학년 미랄들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시 준비 과정 내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에서 미랄들의 학교를 포함한 하나님의 학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딱 두 분 반갑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전에 나온 거는 어쨌든 여러분이 기독대안학교의 학부모시니까 기독대안학교가 지금 어떻게 어떤 생태계에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함께 연대해서 갈지 이제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부모님들께 오픈은 안 했는데 이번 2학기 대한교육기관 급식이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때까지 지원받는 급식을 못 먹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되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이슈를 이제 전체 대안학교들이 알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대해서 경기도청, 교육청 찾아가서 토론회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그 학부모 교육 할 때만 해도 어떻게 될까 했는데, 고등과정 학부모 교육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쁜 소식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추가 감사합니다. 네. 네.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시대에 이런 무상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지 몰랐는데 이미 너무나 보편화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인 줄 알았는데, 대한교육기관이 경기도청과 교육청 사이에서 핑퐁 게임에 약간 희생을 당한 거죠. 이유는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정되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알았는데 사실 법적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가지만 교육부 안에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됐지만 지금은 도청이나 뭐 교육청에서 아직 우리의 자리가 없는 거죠. 특별히 교육청에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한교육기관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아직도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급식비가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70%, 도청에서 30%, 이렇게 100%가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었는데 도청에서 이걸 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30%를 가져가라. 근데 교육청이 안 받은 거죠. 30%가 이제 붕 뜨게 된 거죠. 30%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최종 경기도 의회에서 30%를 경기도 교육청이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추가 경정 예산이 세워져서 2학기 급식에는 이제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대한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조례에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대한교육기관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예요. 교육감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심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무상급식비 요 부분은 책정이 됐고요. 하나가 뭐였냐면 운영비였습니다. 운영비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교사 인건비로 저희가 이제 항목에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 인건비를 사실 안 주려고 하는데 사실 사립도 안 주는데 왜 대안학교를 주냐, 좀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교사 처우 개선비 약간 저희가 이제 약간 공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해서 일단 운영비가 항목이 들어가면 도청에서는 또 교육청에서는 이제 꾸준히 재정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금 이번 본 회의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대한교육기관 운영비가 이제 실제적으로 워킹이 되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교사 1인당 3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처우 개선비로. 대한교육기관 이것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고, 서울은 교사 한 명당 25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돼요. 전체가 아니고 한 학교당 인원수 비례해서 맥시멈 5명, 적으면 3명, 그러니까 9천만 원에서 그 이상 이렇게 지금 조금씩 대한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는 이제 뭐 재정적인 지원보다 경기도 교육청의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불편한 거죠. 이제 업무가 들어오고 재정 뭐 관리 감독해야 되고 이제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다양성, 또 우리 학부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기본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탁을 이제 드릴 일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서명해 주시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막 대안학교 오셔서 갈 날이 머니까 좀 그런 분위기예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도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뭐 이런 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교육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고 함께 연대해야 될 때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같이 큰 학교, 미랄두리학교는 큰 학교거든요. 큰 학교가 모임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안 나온다 이러면 사실 작은 학교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본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저희 상황이고요. 제가 이 상황을 저희 학교 아이 한 명이랑 같이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생들의 성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기독대안학교 말고 대안학교 진영 쪽은 한 60명, 70명이 모였어요. 얘네는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뭐 한다 그러면 수업 딱 째고 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그 운동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쪽에서는 한 5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좀 아직은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 한 명이 가서 성명서는 다 같이 발표했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12학년이에요. 12학년인데 본인이 가겠다. 그래서 왔는데 제가 이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2학년인데 이 친구가 작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51명이 있는데 51명 중에 부위원장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학년 뭐 한 3개 학년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처음 가자마자 선거에 나가가지고 나 부위원장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아무 이력도 없는데 뭐 친분 관계도 없는데 그냥 가서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잘 해가지고 전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경기도 1명,
인천 1명, 서울 1명, 광역시 1명씩 뽑는 21명을 전국에서 뽑는데 이 친구가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연구원 청소년 연구위원으로 뽑혔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같이 가서 발언을 했는데 제가 한참 이 급식비로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잠깐만 얘기 좀 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제 이렇게 등에 손을 딱 올리고 딱. 저희 아이들은 좀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딱 손을 올리고 교장 선생님 걱정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급식비 통과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긴장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제가 도의원 시연을 만나봤는데 딱 이렇게 전국에서 21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걱정 말라고 분위기가 통과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너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그리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됐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도의원, 시의원 만나고 이제 그런 세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저희 학교에는 소명 수업이 있습니다. 그걸 알지, 내가 알지. 그랬더니 소명 수업이 아니고서는 제 소명을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인데 그 시간에 수많은 공부들을 잠깐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하나님 또 어떤 걸 원하시는지 탐색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1시간이 이 2시간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이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혀 그렇게 예상하고 물어본 게 아닌데 이 소명 수업 시간이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어떤 세상의 가치와 잣대가 아니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 학교는 소중히 여긴다.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또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실제 갖게 하는 거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땅 지려밟고를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토요일 주일에 89명의 글을 다 읽었어요. 여기 89명의 글이 다 있는데 제가 읽다가 막 이거 아이들 글에 감동받고 선생님 글에 감동받고 부모님 글에 감동받고 우땅스가 12년 교육과정 중에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하단 말인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또 성웅이 어머니도 계시는데 그 시온이가 두레장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글을 쓰셨어요. 제가 글을 읽는데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 포인트에서 막 울컥했습니다. 시온이가 이렇게 컸구나. 제가 시온이를 좀 알거든요. 시온이가 얼마나 좀 이렇게 어머니와 좀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기록된 시온이를 보니까 진짜 이렇게 컸다고?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록하신 거 보니까 거짓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본대요. 그래서 우땅즈 하나에서도 자기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 줄 수 있구나 우리가. 여기 8학년 아이가 나에게 우땅즈란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이걸 썼거든요. 나에게 우땅즈란. 근데 얘가 뭐라고 썼냐면 1초라고 쓴 거예요. 나에게 우땅즈란 1초.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1초 같았다는 거예요. 3박 4일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를 들어봐야겠지만 뭐 어떤 의미보다 딱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너무 빨리 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록된 분 89분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힘들었다, 가기 싫었다, 고생 많았다, 그렇지만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89명 말고 나머지 분들은 좀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읽어보니까 어떤 애가 우땅스 가기 싫어서 바로 전날 짐 싸면서 우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나 가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1학년, 2학년 애들은 도농역에서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엄마랑 붙잡고 운 케이스도 있어요. 안 가겠다고. 근데 이런 아이를 보내고 데려가고 3박 4일 동안 함께한 여정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사실은 힘들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순간으로 평생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한 구절만 아버님이 쓰신 거거든요. 제가 표시를 해 갖고 왔는데 이럴 때가 난감하네요. 예, 89명이라 제가 못 찾겠네요. 표시를 해놓은 줄 알았는데 예, 어쨌든 제 문장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졸업생들에게 물었어요. 이분이 졸업생들에게 혹시 네가 미랄두레 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다른 친구들이 너희들이 그 다른 친구들에게 좀 다르게 비춰지는 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 우리 졸업생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고백하기로 대학을 갔더니 너무 자기 중심적인 애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더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좀 특이하다. 너는 같이 하려고 그러고 뭘 그냥 하는 법이 없고 같이 하자 그러고 협력하려고 그러고 되게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받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우리 미랄두레가 사실 미랄의 헌신과 나눔, 미랄의 헌신과 희생이고 공동체는 두레는 공동체거든요. 사실 공동체 안에 헌신과 섬김이 계속 훈련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미랄들의 공동체가 그 일을 계속 해나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점점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공동체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고 또 이야기하고 또 참아주고 버텨내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결정하고 너무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기다려주자. 이렇게 색깔이 나올 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꽃이 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고등은 3년, 뭐 지금 11학년, 12학년인 분들은 이제 2년이면 끝나는데, 끝까지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멋지게 키워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등과정 그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주신 우리 학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편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